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미국의 외교 안보와 경제에 계속 위협이 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북한을 국가 비상사태 대상으로 한 결정을 연장했습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한국, 일본과 긴밀히 계속 협력해 군사 대비 태세를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3일 연방의회에 보낸 서한을 통해 북한에 대한 국가 비상사태 대상 지정을 내년 6월 26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연장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반도에서 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분열 물질의 존재와 확산 위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추구를 포함해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하고 영내 미군, 동맹국, 교역 파트너를 위협하는 북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 그리고 다른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며 억압적인 행위와 정책을 명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이런 행위들이 미국의 국가안보, 외교정책, 경제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이 되는 만큼 행정명령 13466호에서 선포된 북한에 대한 국가 비상사태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008년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발동한 행정명령 13466호는 북한의 핵 확산 위험을 국가 긴급 상황의 대상으로 규정했고,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자산 동결 등 대북 경제 제재 조치를 가해왔습니다. 이후 미국 정부는 5건의 추가 행정명령을 통해 관련 조치들의 범위 등을 확대해왔습니다. 이런 행정명령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매년 6월 말 의회에 통보해야 하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6월에도 취임 이후 처음으로 북한에 대한 국가 비상사태 대상 지정을 1년 연장했었습니다. 북한은 올해 들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포함해 최소 18차례에 걸쳐 무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7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방부의 콜린 칼 정책차관은 14일 신미국 안보센터 대담에서 올해 북한이 2017년 이래 가장 활발하게 무기 개발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 일본과 긴밀하게 협력해 장단기 군사 대비 태세를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s obviously very concerning to us. It's very concerning to South Korea and to Japan and others in the region. And everything that we do as it relates to our responses, but also any adjustments we may make in our posture, will in the first instance be done in consultation, close consultation with the ROK and with Japan. 이 같은 발언은 전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한 장단기 군사 대비태세 조정을 언급한 데 대한 추가 설명입니다. 칼 차관은 그러나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칼 차관은 이어 북한의 어떤 행동도 미국과 동맹들 사이에 틈을 벌리지 못한다면서 오히려 미국과 한국, 일본을 더 긴밀히 단결시키는 효과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월리 아데예모 미국 재무부 부장관은 북한의 불안정한 활동을 계기로 북한의 추가 제재 부과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모든 정보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데예모 부장관은 14일 상원 세출위 금융서비스 소위원회 재무부 예산안 심의청문회에 출석해 지난 3월 발표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서 지적된 대북제재 회피를 돕는 기관과 단체들에 대한 재무부의 제재 가능성에 대해 민주당 크리스 베놀런 상원의원의 질문을 받고 매우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는 것을 약속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무부는 추가 대북제재 대상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청문회를 주재한 벤 홀런 의원은 추가 대북제재와 관련해 재무부가 유엔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서 지적된 대북제재 회피를 돕는 중국 기반의 해운 업체들에 대한 제재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산하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기구 CTBTO의 로버트 플로이드 사무총장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 매우 우려되는 일이라며 북한이 추가 핵실험에 나서면 국제 탐지 체계가 작동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플로이드 사무총장은 13일 북한의 추가 핵실험 전망과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기구 CTBTO의 역할에 대한 BOA의 질문에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최근의 공개 보도들이 많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CTBTO의 국제 감시 시스템 IMS는 북한이 과거 단행한 6차례의 핵실험을 모두 탐지하고 성격을 파악했다면서 앞으로 북한의 어떤 실험도 이 시스템에 의해 탐지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플로이드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북한의 핵실험을 유예하겠다는 2018년의 약속을 갱신할 것을 독려한다며 한반도에서 긴장 완화를 위해서는 외교적 관여가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CTBTO는 1996년 유엔에서 채택된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에 따라 발족한 핵실험 감시기구로 90여 개국 320곳의 관측소에서 방사능 핵종을 탐지하는 핵실험 국제 감시 체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해상을 통한 북한의 제재 위반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중국 광물 취급 항구에 북한 선박 7척이 동시에 등장했습니다. 개성공단에서는 한국 측 버스를 동원해 근로자들을 실어 나르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입니다. 6월 15일 북한 선박 7척이 중국 룽커우항 일대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이 중 화물선인 철봉산호와 자성 1호, 태원산호 등은 항구의 개선 장소에 머물고 있고 부해호와 금수 1호는 이미 룽커우항 안쪽 부두에 정박한 상태입니다. 중국 산둥성에 위치한 룽커우항은 석탄 등 여러 광물의 야적장이 만들어진 광물 취급 항구로 이들 선박의 입출항은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며 이곳에 등장한 북한 선박들은 제재 위반 논란을 일으켰었습니다. 실례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 3월 보고서에서 북한 영광 가구 건재 회사가 지난해 10만에서 20만 톤에 달하는 북한 석탄을 홍콩 그레이트 포춘 개발 회사에 수출하는 데 관여했다며 이 중 석탄 일부를 선적한 북한 선박 연화 3호가 중국 룽커우항 인근을 항해했다는 기록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이 항구의 북한 선박, 그것도 화물선이 일제히 나타난 배경이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당국이 개성공단 한국 측 자산을 무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정황이 위성사진을 통해 또다시 포착됐습니다. 북한 개성공단의 가죽 가방 신발지구에 위치한 한 공장 건물을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14일자 위성사진에 파란색 물체 여러 개가 보입니다. 이 물체들은 과거 위성사진을 통해 대형 버스 9대로 확인됐었는데 지난달에 이어 이달 14일과 12일, 8일 등 구름이 끼지 않은 날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습니다. 북한 근로자를 해당 공장 건물로 실어 나르기 위해 동원된 버스로 추정됩니다. 북한은 개성공단 폐쇄 이후에도 한국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가 제공했던 현대자동차의 대형 버스 에어로시티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앞서 한국통일부는 지난달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개성공단 내에서 차량 움직임 등을 포착해 북한 측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면서 북한이 한국 측 시설을 무단으로 재가동하고 있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개성공단 무단 가동 논란 이후에도 이를 중단하지 않은 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일 관계 개선은 북한 문제 대응에 필수적이며 일본 정부는 한국 새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밝혔습니다. 하야시 외무상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북한 문제 대응을 비롯해 영내 안정을 위해 한일, 미한일 간 공조는 필수 불가결하다면서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 일본 정부는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새 한국 정부와 긴밀하게 의사소통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와 관련해서는 한일 간의 안보 분야 협력과 제휴를 강화해 영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 등 어려운 영내 안보 환경을 고려할 때 일본 정부는 지소미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하야시 외무상은 이날 카트린 콜로나 프랑스 외무장관과 전화회담을 갖고 동아시아 등 영내 정세에 대해 논의했으며 특히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핵과 미사일, 일본인 납치 문제 등 북한 문제 대응에 양국이 계속 공조해 나갈 것을 확인했다고 일본 외무성이 밝혔습니다. 한국의 인권단체들이 한국을 방문 중인 유엔 진실정의배상 재발방지 특별보고관을 만나
북한에 억류된 한국군 포로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 인권시민연합과 전환기정의 워킹그룹 등 한국의 인권단체들은 14일 한국을 방문 중인 유엔 인권이사회 파비앙 살비올리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 특별보고관과 면담하고 한국군 포로 북한 억류 문제의 진상규명 필요성을 전달했습니다. 전환기정의 워킹그룹의 이영환 대표는 이번 면담에서 이전 한국 정부가 한국군 포로 문제를 전문성이 없는 국방부 군축부서에서 다뤄왔고 탈북 한국군 포로들이 소송을 벌여 법원에서 북한 정권을 상대로 배상 판결을 받아냈지만 지난 정부의 모호한 태도로 법원이 판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사실을 지적했다면서 한국 정부가 관련 조사를 위해 진상조사위원회를 시급히 설립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정부에 이미 제출한 북한 강제실종 범죄 책임규명 촉구 선언문과 북한의 중대 인권 침해 관련 진상규명 권고안을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에게 전달했다면서 한국의회에서 강제실종 협약에 대한 비준이 이뤄질 경우 한국 정부가 법 시행을 신속히 해나갈 수 있도록 유엔 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